반갑습니다. 윤프로입니다. 영상 찍어드리는 시각 6월 10일 오후 8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HLB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금일 장중에 2.14% 가량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펩트론이랑 파마리서치 등의 제약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보시게 되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19% 상승, 파마리서치도 3.79%로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관련해서 그 수혜로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외의 수급으로는 지역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쪽 정책 관련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 코나아이나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대장주였던 다날은 금일 상한가를 달성해줬죠.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자로 6만원 선을 터치를 해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활기가 돌고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 자체를 받아내냐 못 받아내냐 요거에 따라서 HLB도 주가의 방향성을 좀 정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어제자로 작년 3월 전환사채 물량의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죠. 보시게 되면 시가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존 79,670원에서 최저가 조정 금액인 55,769원으로 조정이 된 상태고, 기존 71만 5천 주에서 102만 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거 오타가 났죠? 수량으로 봤을 때 당연히 CB 발행했던 600억 금액에 대해서 나온 수량일 건데, 보시면 지금 57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0을 하나 빼먹는 실수를 했죠. 어쨌든 600억을 운용자금의 목적으로 해서 발행을 했었고, 27년 3월 8일에 만기죠. 만기 기준으로 109%인 600억에 109%인 654억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때 당시 장기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던 많은 주주들이 참여를 했었고 자금도 상당했었죠. 토록스의 전 대표 김북덕 씨의 가족, 그리고 배우 소지섭 씨 유명하죠. 꽤 많은 자금들, 개인들이 꽤 많은 자금들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발표 후에 납입일이었던 24년 3월 8일에 언제죠? 요 날이죠. 23%가량 상승을 하면서 큰 상승이 나와줬고,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던 시즌이었죠. 12만 9천원까지 달성을 했다가 이 박살난 주가를 10만원 근처까지 복구시킨 건 당연히 600억 전환사채에 참여했던 큰 자금의 개인들과 기존 주주들의 뚝심이 만든 거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에 전환 청구 기간이었던 3월 8일에 물량을 좀 상당히 많이 줄인 걸로 예상이 돼요. 8일자리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10일 월요일에 많은 물량들을 털어내주고 아랫꼬리가 좀 상당히 많이 생겼죠. 요런 일정들과 승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겹치는 시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악재에 악재가 겹쳐서 보기 어려운 하한가를 이 정도의 큰 기업이 계속해서 맞는다는 건 사실상 운도 없었다 볼 수 있고, 그만큼 기대감이 컸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H7B를 저점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대량의 매도세가 나올 만한 악재나 이런 소스가 없다는 거고, 재심사의 속행 여부만 사실상 지금 H7B의 주가 방향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외에도 지금 조금 사실 걱정이긴 한 건, 계열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금 조달을 해왔었는데 당장에 600억과 330억의 전환 사채도 상환을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과연 HLB의 이 자금, 지금 현금 자체가 재무적으로 충분한 상황인가? 너무 승인, 품목 허가에 대한 하나에만 올인을 해서 요게 불발났을 때 회사의 재정 상태가 지금 괜찮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금 최대 주주가 바뀔 정도의 큰 이슈기 때문에 어떻게든 HLB는 지금 복수의 파이프라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융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다만 지금 집중도가 메인이 이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요거에 너무 쏠려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것만으로는 HLB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기업이다라는 인식을 주긴 많이 어려울 거고, 어찌됐든 우리는 가장 큰 요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이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5월 말까지 재심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했던 발언들도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고, 7월 중에 유럽 쪽에서의 개별 품목 허가 이것도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세 번째 시도에서의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재심사를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플랜까지도 짜놨던 건데 지금 이 재심사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6월 중으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유럽 쪽의 도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재심사 자체가 8, 9월 달로 밀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이 자금, 수급 자체를 받아낼 수가 없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종목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무에 대한 걱정과 품목 허가에 대한 불신 요 두 가지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HLB인데 사실상 이 두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 두 부분을 한 번에 다 해결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승인이지 않습니까? 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과 지금까지 해왔던 주주들에게 뭐 거짓이든 지연이든 어떠한 멘트도 없이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계속 좋은 얘기 해드리고 상승 포텐셜이 강했던 이 HLB의 리보세라닙의 임상에 대한 효능들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면서 많은 긍정의 힘을 전달드렸었지만 이제는 정말 이 시장이라는 기차가 지금 앞에 도착해 있는데 탑승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아마 가장 많은 해탈한 주주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일 겁니다. 정말 장기로 들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내용, 희망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 자체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재심사에 의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전 고점까지는 큰 반등을 노려볼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만큼 오래 물렸던 주주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평단가 근처나 이 정도 구간만 오셔도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출하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분명히 CRL에 대한 것도 경미한 사항이라고 계속해서 주주들을 안심시켰었고 확인했던 부분에서 HLB 측이 예상했던 중요 보안 사항으로는 이제 멸균, 살균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었죠. 이 부분이 아니라 함은 결국에는 정말 경미한 상황이 맞는 건가? 근데 경미한데 왜 약속했던 5월 말을 못 지키고 여기까지 지연이 되는 건가? 정말 주주들을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죠. 계속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흘러가니까 이제는 좀 주주들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묻고 싶었는데 요즘 들어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뭐 주가 조작이나 이런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나쁜 놈들, 뭐 공매도 세력들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겠다고 선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HLB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호재지만 주가가 사실상 하방에 대한 압력만 막아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구간을 지켜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재심사에 대한 부분도 결국엔 우리가 생각하던 뭐 클래스 1이나 승인까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기대감이 나왔던 요 부근 뭐 3, 4만원 부근까지 내려가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하나의 소스에 좀 올인하게 만든 HLB가 좀 미워지기도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펌핑이 나오고 좋은 성과를 내고 가치적으로도 투자하기에 너무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재심사에 대해서 뭔가 명명백백한 플랜들이나 확실한 내용에 언급이 없다면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이라고는 하지만 의도치 않게 거짓도 있었고 약속의 불이행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HLB를 지금 과연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어찌됐든 이 주식이라는 시장 자체를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은행의 예적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처음에 진입을 했던 건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어떻게 보면 갇혀버린 거 아닙니까? 정말 평단 자체가 너무 높으셔서 지금 재심사에 대한 부분만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 구간에서 뭐 있을진 모르겠지만 신규로 들어가셨거나 나는 이 정도 구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간이야 손절 가능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라도 다른 유망한 제약 바이오 참 많지 않습니까? 더디지만 꾸준히 상승폭이 적어도 오랫동안 꾸준히 올라와주는 뭐 파마레서치 같은 녀석도 있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도 좀 눈을 돌려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은 요즘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조금 수익을 어떻게 하면 더 챙겨갈 수가 있을까,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지금 구간에서 HLB를 보고 있자니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소식, 어떤 응원 드려야 하는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려왔지만 이게 시장이 지금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LB에 너무 크게 비중이 들어가셨거나 평단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는,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소액이라도, 비중의 일부라도 조금 눈을 돌리셔서 다른 쪽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제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세력들의 매집 물량이 충분히 포착이 되고 교체된 정권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포텐셜이 있는 매집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제가 선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망하고 기다리고 방치하고 해서 요 재심사, 언제 될지 모르는 재심사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클래스 1 승인까지의 확신, 요것 자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셔가지고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파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가 진심으로 도움 드릴 테니까 이쪽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네, 이쪽으로 그냥 딱 두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도움이라고. 그럼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게는 도움을 못 드리고 선착순으로 해서 몇몇 분들은 제가 좀 상황에 맞게끔, 성향에 맞게끔 지금 현재 답답한 상태를 좀 타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들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뭐 그 방법에는 당연히 말씀드렸던 이런 세력들의 매집 종목들도 있을 거고, 뭐 유망한 제약 바이오주들도 있죠. 뭐 파마 리선치나 알테오젠이나 펩트론이나 등등 해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제약 쪽에 조금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면 지금 지연되고 있는 HLB를 잠깐 떠나서 지금 시장 자체, 좋은 시장에서의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참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제가 도움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상단의 번호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찐 애청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제가 준비한 선물 하나 있습니다. 너무 처지는 분위기였는데 요거 신나게 선물 안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트럼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지금 세계 증시에 많은 변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더해서 지금 관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투자 시장에 파급력 있는 변화를 줄 내용이라서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내용 미리 전달을 드리면서 요 내용으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제가 매집 종목도 같이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게 되면 현재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달러 패권을 지키려 달러 코인이란 걸 강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목만 보시면 감이 잘 안 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이것 또한 이해가 가실 건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패권국들은 계속해서 교체가 되어 왔죠. 또 지금 우리 세대에는 영국에 이어서 미국이 약 80년간 지금 유지 중인데, 지금 미국의 이 상황 자체가 예전만 못하다,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권국들이 몰락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화폐의 몰락입니다. 반대로 이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뭘 하면 됩니까? 이 화폐의 가치와 입지를 상승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가 내수 시장을 강화하고 타국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관세 정책,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달러 코인입니다. 어쩌면 관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앞으로 많은 도움 되실 거고, 관련해서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같이 추천드릴 겁니다. 좋아요랑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 달러 코인은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는데 코인보다는 화폐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코인이 하나의 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고, 기존에 아실만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는 테더라는 녀석인데, 현재 트럼프 일가에서 올해 3월에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신규로 발행을 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트럼프가 본인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을 통해서 주식과 전환 사채를 통해 각각 20억 달러와 10억 달러씩
융통을 해서 총 하나로 4조 1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안까지 준비를 해둔 상황입니다. 법안과 자금까지 끌어오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지금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고 전송과 결제가 수월한 수단이 뭐가 있죠? 코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의 이 온라인 시장에서 현재 기축 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이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하려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미래 산업의 이 온라인 시장에서 전송과 결제 그리고 환전이 수월한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가 높아지면 기초 자산이 되는 달러의 입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트럼프는요, 사업가입니다. 그것도 아주 뛰어난. 지금 미국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벗어날 방법으로 뭘 선택한 거예요? 첫 번째가 관세, 그리고 두 번째가 달러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의 영향력을 높여서, 파워를 높여서 패권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왜 25년도에 준비를 했을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25년도는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예요. 실제로 역사적 신고가인 11만 달러를 돌파하고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혹시나 반감기를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의 가치가 왜 계속해서 올라가죠?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니까. 그쵸? 실제로 비트코인도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씩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93% 이상이 채굴이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온라인 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코인의 유동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의 불장, 반감기에 맞춰서 법안과 자금을 준비를 한 겁니다. 이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고요. 이 흐름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로도 자금이 이동할 거고, 제가 거기서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들도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5월 초에 신규 상장 이후에 눈여겨보던 이 원래 커넥트라는 종목 추천드렸었습니다. 5월 초 신규 상장 이후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상황에 안내드린 매수가에서 약 2주 정도 만에 105%가량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까지 같이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차트를 보시면 5월 5일 요때죠. 하단에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보시면 상장 이후에 저점을 다지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수급이 이탈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알트코인들은 당연히 하락이나 횡보를 거치는 게 당연한데, 실제로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만불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수급이 더 이탈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지켜줬던 저점 부근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말아 올려줬죠. 이건 세력이 개입했다는 신호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인 후에 이 시점에 안내를 드렸고요. 만불가량 상승했던 비트코인에 조정이 오면서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주면서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1차 상승에선 목표가 달성을 못하고 빠졌지만 거래량이 실리면서 들어 올렸던 자리를 두 번 지지해 내줬고요. 이후에 나온 2차 상승에서 목표가인 1050원을 달성해서 약 2주라는 기간 동안 105%가량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현재는 최초 안내드렸던 매수가 부근까지 하락한 상태고, 먹고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번에 선별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저점 구간을 상당히 많이 체크 그리고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실리는 매집 정황도 포착을 할 수가 있죠. 저점을 절대로 깨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실려주다가 최근에 많이 터져준 상황이고, 차트를 당겨보시면 방금 변동폭이 있었던 구간이 겨우 이 정도 구간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약 4년 동안의 구간인데, 하단에 매집 박스 구간이 약 60% 수익 구간밖에 안 됩니다. 현재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고작 60% 수익을 먹기 위해서 세력이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고, 이 4년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불장 주기에 맞춰서 이미 매집을 완료해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옆에 보이는 이 고점이 21년도 당시 불장의 차트인데,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요, 이때 불장 당시에 들어 올렸던 거래량이 터져 나왔던 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지지받고 있는 구간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거래량만큼이나 의미 있는 거래량들도 계속해서 쌓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똑같이 지지를 받는 이 저점 구간으로 이 고점까지가 약 2500% 수익 구간입니다.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행보와 코인의 불장, 호재의 호재가 겹친 상황이라는 거고 21년도의 불장보다 더 역대급 불장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4년마다 찾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요 저항 부근에서 뭐 여기가 60% 구간이고 두 번째가 150% 구간, 세 번째가 300% 수익 구간인데 여기서 충분히 비중을 덜어내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이후에 뭐 남은 비중의 30%에서 40% 정도만 이 남은 구간을 끌고 간다고 했을 때 2500%에서 300% 빼면 얼마죠? 2200% 수익 구간이죠. 이 구간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2200%의 수익이라고 하면요. 아주 의미 있는 수익 거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번과 마찬가지로 요청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요. 종목명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코인의 시세를 변동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요청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 이름과 타점, 언제 사고 언제 파셔야 되는지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까지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윤프로를 믿으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신 분들에 한해서 나는 소액이라도 이번 불장에서 좀 크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세력주 받아보실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코인 세력주라고 이렇게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건요. 이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좀 미리 잡아보신 분들은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에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시려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과 선물 다 전달을 드렸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프로 윤시우였습니다.